이번에는 오늘 오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 좀 점검해보고 투자 전략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서 오늘 2차 전지주들 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LG 엔솔도 9%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4%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을 골랐지만 그냥 전기차 관련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제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각종 경제 방송이나 뭐 기사들을 좀 약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를 빼놓고 포커스를 좀 잘못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2차 전지의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제 기사 타이틀로는 사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굉장히 올인을 할 정도로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이유 자체는 지금은 전기차가 뭐 얼마나 팔리든 간에 앞으로 미래에는 무조건 전기차만 타야 된다라는 전기차 의무화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같은 경우는 뭐 모두의 공통된 사항이고 미국에 국한돼서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전기차 의무화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또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현재 각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노력을 쏟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유럽에서부터 먼저 나온 배출가스 규제예요. 그 현대차 기준으로 만약에 전기차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과징금만 한 5천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에너지 정책 회의에 참가한 분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 하나가 좀 한 명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컨티넨탈 리소스 창업자가 에너지 정책 회의에 참가를 했어요. 컨티넨탈 리소스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석유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석유 회사가 이런 전기차 폐지 의무화에 어떤 정책 회의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는 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이런 정책들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호재죠.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전기차를 전혀 만들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과징금이나 의무화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건데 현대차 기준으로 전기차 한 대 팔아봤자 사실 돈이 얼마 안 남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적자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는 현대 기준에서 한 뭐 97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남고 테슬라는 더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뭐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타격이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타격이 많을 것이다라는 건데 하나는 좀 약간 뭐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전기차 기업들끼리의 어떤 경쟁보다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떤 전기차 진영의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이제 전기차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요? 근데 이 유럽에서 수출 배기가스 규제를 주도적으로 만든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웨덴 하나 빼고는 그 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없습니다. 아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이제 배출가스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법안을 만든 건데 제가 방금 이제 그 질문을 좀 까먹었습니다. 뭐 질문하셨죠? 완성차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그런 거죠. 전기차를 팔든 만약에 판매 대수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를 팔든 내연기관을 팔든 두 가지 중에 내연기관을 파는 게 영업이익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아마 이 전기차 진영이 좀 약간 지금 다운사이징 되고 있는 것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현재 시점에선 전략 잘 정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는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장에서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전반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왜 안 가나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보면 전기차, 그다음에 스페이스X, 그다음에 로봇 요 세 개로 만들 수 있는데 로봇이 참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움직였죠. 일단 정부
어떤 공식 기관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수장으로 발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앞으로 로봇주가 과거에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을 했던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약간 일론 머스크에 속해 있는 테마로서 좀 눈높이를 맞춰주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나 어떤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협동 로봇. 근데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1조 원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 기업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전 세계 협동 로봇에 차지하는 마켓 쉐어 비중이 5%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 그러면은 1조 원에서 5%면은 500억이거든요. 이게 딱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 딱 500억 정도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생각처럼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떤 두산이나 레인보우 말고 과거에 그 협동 로봇을 앞서갔던 기업들, 미국의 이제 유니버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기업이죠. 일본의 화낙. 몇십조 원대의 기업이죠. 그 다음에 대만의 테크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앵커는 식당 가면 네. 그 서빙 로봇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요. 시키면 갖다 주는 로봇 보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빙 로봇이 전체 거의 90% 육박하는 정도의 제품들이 네. 다 중국 회사들 로봇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런 기술이 딸려서 그것을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안 쓰냐 그게 아니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워낙에 싸고 품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위가 지금 중국 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로봇 산업을 저는 크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아직 크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 보면 기업의 문제가 아니죠.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캐즘, 그다음에 다운사이징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익단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기업 하나하나만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죠. 근데 로봇 시장을 보면 네.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 1조 원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작년 기준에서 얘기인데 올해도 뭐 성장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500억 매출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더 넘어가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1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기업인데 2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 갖고 이제 버프를 받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로봇은 대부분 협동 로봇 쪽이니까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산업 자체가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그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상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늘어나는 거죠. 멀티플을 너무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가 움직이는 건 뭐 계속 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제 판단으로는 그냥 단순 단기 테마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 오늘의 상승은 좀 단기적인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클로봇 등 올해 상장한 종목들도 있는데 로봇주 흐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미래에셋증권 가져오셨습니다. 역시 또 스페이스 X에 이제 투자했다라는 소식으로 네. 트럼프, 일론 머스크 쪽에 연관이 되고 있네요. 요즘엔 트럼프랑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래에셋 증권까지 이 조단위 기업들이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주 언젠가는 이런 테마에서 벗어나서 증권주 본연의 어떤 그 매력으로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건데 우리가 보통 시장이 좋으면 증권주를 포트에 꼭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래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브로커리지 부분도 많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증권주 흐름을 보면
증권주를 만약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증권주를 거의 안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차트를 딱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증권주가 왜 이렇게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의 버프를 받아서 이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을 텐데 미국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작년에 일론 머스크 책 제목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책을 썼는데 거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 작가가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어요. 트위터를 왜 인수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X를 인수해야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라고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뭐 미래에셋 기준에서 네. 스페이스 X와 X에 7,4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증권주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고 근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약간 증권주들의 그 좀 약간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부동산 PF예요. 아. 이 부동산 PF가 지금 뭐 특정 기업을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위험한 기업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주로 미국이겠죠. 이 상업 건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 손실이 3,500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대두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증권주들 계속 좀 고가권에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테마로 당연히 움직이겠죠.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데 지금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X에 뭐 투자를 했다,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스페이스 X가 언젠가 상장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상장할 때 아마 지금은 좀 약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난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관련주를 부각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스페이스 X가 언제 상장을 할 것이냐 뭐 기사들을 한번 좀 서치를 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상장을 할 것 같고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상장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스페이스X가 투자를 받을 때 뭐 한 주당 얼마씩 계산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주식을 지분을 이제 나눠줬을 텐데 그때 당시에 투자 받았을 때 한 주당 95달러였었습니다. 한 주당 95달러. 근데 더 올라서 이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됐는데 더 올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한 2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미래에셋이 뭐 7,400억 정도, 근데 X와 합쳐서 7,4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스페이스X에 얼마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는 이제 시장에서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큰 금액이고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때 관련주들은 뭐 굉장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주가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래에셋 증권 스페이스 X와 X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다가 오늘은 조금 시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 스페이스 X가 상장하게 된다면 좀 관련주로 함께 엮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좀 함께 살펴봤는데 트럼프 섹터가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보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본다라면 어떤 부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기업과 확실한 거래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기업들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보면 이틀 연속 오르는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만큼 내일 다음 주에도 또 올랐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그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있고 이런 주식들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좀 약간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타이틀이 누구가 이제 어디에 꼽힌다라고 이제 타이틀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제 어느 정도 행정부의 윤곽이 나오고 어떤 그 같이 뭐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에서 그 테마성 종목들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진짜 관련주로서 실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극소수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은 사실 좀 아직은 안개 속이기 때문에 내년 올해 말까지는 좀 약간 관련주가 무엇인지 좀 관심 종목이나 공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놓고 네. 실질적인 투자는 내년 초에 해도 아. 개인적으로는 뭐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테마주 성격단의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미국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본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